고향 처마 끝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전하듯 9월은 그리움의 달, 만남의 달, 풍요로움의 달,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이 있어서 그런지 내 마음도 어느새 보름달처럼 토실토실 여물어 갑니다. 코스모스가 한들거리고 빵빵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마음은 저만치 부모님이 계신 고향 앞마당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따다 말린 붉은 고추의 매콤함과 싱그른 사과 한 기, 포도 한 개의 달콤함으로 먼 나라 한가족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 나라 한가족 도유정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고추 잠자리, 고향 마당 멍석이에 금방 거둬들인 참깨, 들깨, 콩, 수수 널어놓고 지게 작대기로 한번 휘 저어주면 파란 하늘 문틈새로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으며 빙빙 돌다 아쉬운 듯 돌아오기도 하죠. 그때마다 동네 아이들은 대청마루 석돌 위에 걸쳐둔 매미채로 잡기도 하고 사리나무로 만든 어른 키만한 빗자루로 잽싸게 낚아채기도 하죠. 어쩌다 한 마리라도 잡는 날에는 그냥 신이 나서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자랑을 하느라 온 동네가 시끌벅적 야단이 났죠. 특별하게 장난감이 없던 시절 바깥에 지천으로 널려져 있는 풀, 나무, 꽃, 돌멩이, 열매, 모래, 오염되지 않은 자연과 친구가 되어 물소리, 바람소리, 장단 맞추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죠. 해마다 추석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핵곡식, 헷갈로 조상님 하를 준비, 공부한다고 멀리 객지생을 하다 돌아오는 금쪽 같은 자식맞을 준비를 합니다. 특히 종갓집이었던 우리 집은 제각각 흩어져 살다 서로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오는 친인척 맞이에 정말 어머니는 눈코 뜰 새 없이 부지깽이도 춤춘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바쁘셨죠. 그런 와중에도 밤이면 밤마다 재봉틀을 돌리며 손수 만들어주신 빨강 원피스, 파랑 원피스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름 내내 냇가에서 투망으로 잡은 붕어, 송사리, 메기 피라미는 양념장에 졸여서 먹기도 했지만 잘 말려두었다가 손님상에 술 안주로 나오기도 했죠. 어쩌다 가물치라도 잡는 날에는 아버지가 직접 불을 떼고 달였으는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하고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자상하신 아버지였습니다. 특히 미꾸라지는 우리 가족이 즐겨 먹던 보양식 중에 하나였는데 고모랑 삼촌들이 좋아하셔서 추석 며칠 전부터 굵은 소금과 호박잎으로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가마솥에다 한낮을 내내 푹 꼬아서는 대바구니 채에 걸려서 뼈를 발라내고 토란, 파, 삶은 배추를 잔뜩 넣고 끓인 추어탕은 추석 전날 온 가족이 빙 둘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최고의 별미였죠.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오남매 중 오빠만 빼고 언니, 동생 모두 쪼르륵 달려갔으는 저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밤늦도록 팥송편, 깨송편, 콩송편, 솔잎향이 솔솔 나는 추석 송편을 만들며 즐거워했던 나의 유년 시절의 추억, 오늘따라 더욱더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추석날 온 동네를 비추듯 환하게 보름달이 뜨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저마다 소원을 빌며 웃고 떠들고 어르신들은 너티나무 정자 아래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하며 동네 각 가정마다 소원 성취하라고 자기 일처럼 기도를 해주셨죠. 모두가 한마음 한가족이 되었던 그때 그 시절, 넉넉한 인심과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빛바른 추억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김부자의 달타령입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인 둥근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 3월에 뜨는 달은 저녁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인 둥근 달아 5월에 뜨는 저 달은 단노근에 튄 달 6월에 뜨는 저 달은 유두에 떡 먹는 달 7월에 뜨는 달은 겨우직녀가 만나는 달 8월에 뜨는 달은 강강술래 뛰는 달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인 둥근 달아 9월에 뜨는 저 달은 풍년가를 부르는 달 10월에 뜨는 저 달은 문풍지를 빠르는 달 11월에 뜨는 달은 봉집죽을 먹는 달 12월에 뜨는 달은 님 그리워뜨는 달 님 그리워뜨는 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하노이가 친정집인 며느리는 비행기를 타고 왕래는 할 수 없지만 한국집 생활 모습, 손자 성장 과정, 주말 여름 휴가철 여행, 그리고 추석에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지, 한복을 입고 손자랑 박물관에 가서 민속놀이도 체험하고 재미나게 보냈던 그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여드리라고 했더니 기특하기도 자주 보내드리고 영상통화도 매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추석 선물도 보내드리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추석이 되면 다문화 가족인 우리 집은 명절 음식인 고구마전, 감자전, 파전, 동태전, 두부전을 잡채랑 만들어 먹습니다. 송편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골고루 사다가 먹습니다. 문득 송편 이야기가 나오니 새댁 시절 생각이 나네요. 결혼하고 처음 만난 추석날 큰 형님은 새 식구가 왔다고 평소보다 더 많이 떡살을 담그었죠. 하루 종일 찢고 볶고 다듬고
만들고 부치고 튀기고 나니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한숨 자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송편을 빚는다고 큰 형님이 어른 머리통만한 살 반죽 덩어리를 하나도 아닌 2개나 들고 오시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도와주더니만 점점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 둘 긴 하품을 하며 잠자리에 들어가고 며느리 셋만 덩그러니 앉아서 빚고 있는데 어느 순간 큰 형님은 송편을 찌개 위에 부엌으로 들락날락 하시고 둘째 형님은 마당에서 전날 냇가에서 잡은 미꾸라지로 추어탕 끓이신다고 나가시고 졸지에 혼자서 송편을 빚는데 똥손인지 왜 그렇게 서툴고 어설픈지 자꾸만 기회는 송편을 잘 빚어야 예쁜 딸을 낳는다는 두 형님의 이야기가 뱅뱅 돌고 눈치 없는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진짜 친정집 아랫목 생각이 저절로 나더군요. 그 순간 이 많은 떡살 덩어리를 어찌하면 좀 줄일까 하는 얄팍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한밤중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똥개에게 처음엔 엄지손톱만큼 떡살 덩이를 떼서 던져주니 너무 잘 먹길래 점점 그 양은 늘어났고 그렇게 지도새도 모르게 처리를 했죠. 중요한 건 큰 형님 하시는 말씀이 떡살은 분명 한 대 더 많이 담구었는데 어찌 송편량이 평소보다 적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추석날 아침 난리가 났습니다. 떡살 덩어리를 날름받아 먹은 똥개가 설사를 하고 쭉 늘어지는 게 저러다 죽으면 어쩌나 싶은 게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일이 있고부터는 지금까지 시골 큰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송편을 빚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큰 형님도 혼이 났던 거죠.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니 배를 잡고 웃네요. 솔잎을 깔고 금방 쪄낸 세대 시절, 그 송편의 고소한 맛도 아름다운 추억도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가을길 풍요로움으로 이웃 모두에게 한 움큼 나눠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멀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 형제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육동에 사시는 김정훈 응호탕하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께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네요. 요즘 코로나 심각해서 베트남에도 못 가고 가족을 볼 수 없으니까 가끔 엄마 아빠 생각 많이 해요.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같이 살고 평일에는 대학에 근무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이번 추석에는 여수로 갔는데 꽃게장도 먹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 잘 적응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베트남 여름은 덥지만 가을은 편하고 시원하다 해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서 엄마, 아빠 많이 힘들죠?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조금만 참고 힘내면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엄마 예순자 수연이 밥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아주 귀여워요. 나중에 꼭 같이 베트남에 놀러 갈게요. 수연이 베트남어도 알아요. 전화할 때 외할머님한테도 인사해요. 신짜오 할머니. 한가위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2021년 9월 22일 한국에서 딸. 응호 타이하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니
가족을 그리워하는 결혼 이주 여성분의 모든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응호타이하이님 보내주신 사연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대명 육동에 사는 김희구 아오키 미츠코님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일본에 계신 오빠 언니들에게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 건강히 잘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못 뵌 지도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은 코로나 백신도 2차까지 무사히 접종을 하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 오빠들도 2차까지 무사히 접종을 하고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9년에 언니들이 대구에 와서 즐겁게 놀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난 게 믿기지 않네요. 전주에 같이 가서 언니들과 처음으로 한복도 입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기억나는지요? 그때 해물파전 너무 맛있었는데 그쵸? 문숙이가 사진을 이쁘게 잘 찍어서 보냈는데 잘 간직하고 있으시죠? 그때 보낸 그 사진으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개최하던 사진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어 아주 유명한 꿀 선물도 받았답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모두가 그립습니다. 다음에는 오빠도 꼭 같이 여행 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언니 오빠도 어느새 손자 손녀를 두고 막내인 저도 60이 되었어요. 시간 참 빠르죠. 이제 나이가 든 만큼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모두 안정되면 일본에 놀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 2021년 추석날 한국에서 막내 미츠코. 편지 내용을 보니 정말 언니들과 재미있게 보냈던 전주의 아름다운 추억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방금 읽었던 편지의 주인공 아오키 미츠코님이 지금 방송국에 나와 계시는데요.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명 육동에 살고 있는 아오키 미츠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전주에서 언니들과 한복을 입고 사진도 찍었다고 하셨는데 막상 한복을 입어보니 일본의 기모노랑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네, 한복은 기모노에 비교하면 가볍고 입기도 편안하고 잘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미츠코 씨가 말하는 한복은 아마 개령 한복일 겁니다. 전통 한복은 나름 좀 불편함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든 것이 개령 한복이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으로 공모전에 당선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포즈로 찍은 사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언니랑 셋이서 화려한 한복 입고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나 지금 여기 목소리만 전달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데 직접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복 입은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아름다우시네요. 정말 제가 봐도 상 받을만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언니들과 가장 가보고 싶은 한국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네, 저도 아직 안 가봤지만 강원도 서초나 강릉 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바닷바람이 시원한 속초,
한 폭의 그림 같은 강릉,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특별히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 풍경을 보여주고 싶고 또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언니들과 그리고 가정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주꽃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 강원도의 아름다움으로 풍덩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한국은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인 날인데 일본은 언제인가요? 네, 일본은 양력으로 8월 15일 전후 그러니까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오봉이라고 합니다. 아, 한국은 추석 또는 한가위라고 한다면 일본은 오본이라고 말을 하는군요. 오늘 미주꽃님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특별히 추석날 하는 게 있나요? 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関東 지방에서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재단을 만들고 8월 13일 저녁 때 묘에서 돌아가신 선조님들 집으로 모시고 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아침 저녁 음식을 올립니다. 네. 손님 오면 여기에서 선멸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8월 17일 다시 묘에 가서 선조님들 보내드립니다. 8월 13일 모시고 올 때 묘에서 제동에 불 붙이고 보내드릴 때는 집에서 제동을 불 붙여 묘에 가서 불 끕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모시고 올 때는 묘에서 불을 켜고 모시고 와서 또 다시 보내드릴 때는 집에서 불을 끄고 원래 모시고 왔던 그 자리에 가는 거군요. 나라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미주꽃님의 생생한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일본의 문화를 다시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데 편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나와 일본 추석날 문화 그리고 추억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명역동에 사시는 아홉기 미주꽃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미주꽃님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언니 오빠들과 자유로운 여행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미주꽃님의 신청곡 김필의 청춘 들으면서 먼 나라 한 가족 여기서 맺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셋을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잠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 새술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